안녕하세요. 저는 30대 미혼 여성입니다. 현재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으며 한때 결혼까지 약속했던 사람이 있었지만 결국 파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파혼을 하게 된 이유는 생각하면 할수록 기가 막힌데요. 남자친구가 저 몰래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순한 바람으로 보기 어려운 건 둘이 만나온 시간이 상당히 길다는 점이었습니다. 거기다 모 눈엔 모만 보인다는 말 아시죠? 남자친구가 딱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지만 본인이 그렇게 살아왔으니 상대방도 그랬을 거라 짐작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제 친구를 몰아세우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잡힌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제 앞에서 그동안 숨겨왔던 과거를 들키게 되었고 아주 속 시원하게 한 방 먹이고 헤어지게 되었네요. 그래서 저 이야기를 지금 바로 시작해 보려 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수능을 보고 대학교에 들어가게 되면서 친했던 친구들과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같은 대학으로 진학하게 된 친구도 있었지만 어쩔 수 없이 먼 거리 학교를 선택한 친구도 많았죠. 그래도 방학 되면 다 같이 모여서 만나고 여행 가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네요. 대학을 졸업한 뒤로는 각자 회사에 취업하면서 서로 바쁜 시간을 보냈는데요. 다들 누가 먼저 결혼할지 궁금해하곤 했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둘씩 만나는 사람이 생겼는데 저만 혼자였어요. 사실 누군가와 사귀고 싶다는 생각이 딱히 들었던 건 아니었지만 모임에 혼자 나가니 주변에서 소개를 해주겠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됐다니까. 그래도 한번 만나봐. 내가 네 사진 보여주니까 난리야. 당장 만나게 해달라고. 내 스타일은 아니야. 사진하고 실물은 다르다니까. 글쎄, 좀 더 고민해 볼게. 나 저녁 먹어야 돼. 끊는다. 누군데 그래? 고등학교 때 친구인데 자꾸 누구 소개해준다고 해서 싫다고 했지. 아니 만나보지도 않고 싫긴 왜 싫어? 사진 봤는데 내 스타일은 아니야. 큰일 났네. 우리 딸 눈 높아서. 엄마, 내가 무슨 눈이 높아. 그냥 좀 끌리지가 않아. 너 잔소리로만 듣지 말고 지금 나이가 몇이야? 곧 30인데 아직도 만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떡해. 때 되면 다 만나지겠지. 친구가 소개해준다고 할 때 만나봐. 괜히 튕기지 말고. 솔직히 누구를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막 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저도 소개팅에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소개 얘기가 나오면 일단은 만나봤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사진으로만 판단하기보다 직접 봐야 알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러다 보니 집에서는 저에 대한 관심이 더 커졌습니다. 너 오늘 퇴근하고 그 남자 만나기로 했다며? 엄마는 진짜 나보다 내 스케줄을 더 잘한다니까? 우리 집에서 너만 시집가면 되는데 이 엄마가 신경 안 쓰면 누가 써? 저번처럼 한 번만 만나고 그러지 말고 이번에는 2번, 3번 만나봐. 마음에 들어야 그러지. 암튼 저 출근해요. 그래, 잘 만나고 와. 전부터 직장 동료가 좋은 사람이 있다며 소개를 해준다고 했었는데 그렇게 거절을 해도 계속 만나보라고 하길래 약속을 잡았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누군가를 소개로 만난다는 게 좀 쑥스럽기도 했는데 사진으로 봤을 때 인상도 좋았고 웃는 얼굴이 눈에 들어와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퇴근 후 약속 장소로 갔는데 자리에 나온 남자가 환하게 저를 보고 웃고 있더라고요. 사진하고 똑같은 모습이어서 한 번에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연우 씨죠? 네, 한 번에 알아보시네요. 제가 좀 일찍 와서 계속 입구 쪽만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연우 씨가 들어오니까 입구가 환하게 빛나더라고요. 빈말인 거 알지만 듣기 좋네요. 빈말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녁은 드셨어요? 안 먹었죠. 그럼 바로 일어날까요? 커피 드시지 말고 바로 밥 먹으러 가죠. 처음 만났는데도 서로 어색함 없이 말이 술술 나왔고 편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저녁을 먹고 카페에 갈까 하다가 가볍게 맥주 한잔 하러 맥주집으로 갔어요. 서로 회사 얘기도 하고 평소 취미 생활은 뭔지 얘기하다 보니 시간이 금방 가더라고요. 첫 만남이었지만 서로 통하는 구석이 있다고 느꼈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연락하며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당연히 이날 제일 궁금해하셨던 분은 바로 제 엄마였어요. 제가 집에 오자마자 손도 못 씻게 저를 앉혀두고는 어떻게 됐는지 계속 물어보셨죠. 엄마, 하나씩 물어봐. 어땠어? 괜찮았어? 마음에 안 들었으면 진작에 집에 왔을 텐데 지금 이 시간에 들어온 거 보면 괜찮았나 봐. 맞아? 응, 더 만나기로 했어. 잘했네. 엊그제 엄마한테 사진으로 보여준 그 사람 맞지? 맞아. 나랑 동갑이고 회사는 양지역에 있는 사람. 이제야 마음이 좀 놓이네. 엄마는 나를 그렇게 빨리 시집 보내고 싶어? 당연하지. 네 언니도 시집가서 저렇게 잘 사는데 너도 그래야 할 거 아니야. 이제 한 번 만났는데 결혼 얘기는 너무 이르고 천천히 만나볼게. 엄마는 물론 아빠까지 제 소개팅에 관심이 참 많으셨습니다. 아무튼 소개로 누군가를 만나는 게 부담되기도 했는데 첫인상은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 이후로 자주 만났습니다. 회사에서 일할 때면 문자도 자주 보내오고 점심시간에 밥 맛있게 먹으라며 전화를 해주는 남자친구였죠. 다정함이 몸에 배어있는 사람이라 그런지 저보다 애교도 많고 듣기 좋은 말을 참 많이 해주었습니다. 남친이야? 응. 알람도 아니고 어쩜 그렇게 정해진 시간에 딱딱 문자가 와? 대단한 정성이다. 그치. 나도 처음엔 이러다 말겠지 했는데 벌써 1년째 똑같은 모습이야. 연우 네가 넘어간 이유를 알겠다. 웬만한 조건의 남자한테는 눈길도 안 주더니 내가 또 언제 그랬다고. 나 그렇게 눈 안 높아. 나도 알아. 암튼 아무나 안 만났으니까 하는 말이야. 다음에 한번 보여주기다. 알았어. 가족은 물론 제 주변 사람들도 제가 만나는 사람이 누군지 많이 궁금해 했습니다. 아무래도 그동안 누군가를 사귀어 본 경험이 별로 없다 보니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남자친구와 1년 넘게 연애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서로 싸운 적도 없고 만날 때마다 항상 즐겁고 좋았어요. 오늘은 왜 집에 있어? 주말마다 바쁘게 나가더니? 아, 성주가 오늘은 친구들 만나러 간대. 그래? 그럼 저녁이라도 잠깐 만나지 그래? 지방 내려갔어. 청주 대학교 친구들 만나라고 한 거라. 아, 그럼 자고 오는 거야? 그렇지. 당일로 다녀오기엔 거리가 있으니까. 주말마다 만나다가 못 봐서 어떡해? 뭐야, 엄마. 하루 이틀 못 본다고 어떻게 되나? 남자친구는 저와 사귀는 동안 지방에 자주 내려갔습니다. 지방에 있는 대학을 나왔는데 친구들이 많았는지 종종 보러 간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토요일에 1박 2일로 다녀올 때가 많았어요. 그리고 다음에는 저도 같이 가기로 약속도 했네요. 그러던 어느 날, 제 고등학교 친구들 중에서 곧 결혼한다며 다 같이 밥 먹는 자리가 마련되었는데 그때 제 남자친구도 같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저는 남자친구와 크게 싸웠습니다. 어떻게 보면 싸울 거리도 아니었는데 남친이 유독 예민하게 반응했어요. 저는 그것 때문에 실망도 했고요. 아, 맞다. 자기야, 얘 수진이도 자기랑 같은 지역에 있는 대학교 나왔어. W대 알지? 알지. 우리 학교에서 30분 거리인데 대학교 다닐 때 마주쳤을 수도 있었겠네. 그랬겠네요. 그럼 수진 씨는 기숙사 생활 하셨어요? 아니요.
아쉽게 떨어져서 근처에서 자취했어요. 아, 자취하셨어요? 혼자서 힘들지 않으셨어요? 부모님이 정말 자주 내려오셨어요. 여자 혼자 사는 거라 걱정도 크셨고요. 엄마는 일주일 내내 같이 있다 올라가시는 날도 많았어요. 아, 그러셨구나. 아, 맞다. 가장 중요한 걸 깜빡할 뻔했네. 얘들아, 여기 청첩장. 어디 보자. 야, 디자인 예쁘다. 잘 골랐네. 다들 올 거지? 성주 씨도 연우랑 같이 오세요. 아, 그럼요. 당연히 같이 가야죠. 친구들과 밥도 맛있게 먹고 즐겁게 얘기도 하고 헤어져서 저는 좋았는데 남자친구가 집에 가는 길에 대뜸 저에게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자기 친구 말이야. 누구? 수진이? 어, 지방대 다니면서 자취했던 거 결혼할 사람이 알고 있나? 글쎄, 내가 거기까지 모르지. 얘기하지 않았을까? 이래서 문제야. 여자들 그런 거 속이고 결혼하니까. 무슨 말이야? 자기 지금 내 친구 지방대 나왔다고 무시하고 그러는 거야? 아니, 나도 지방에 있는 대학 나왔는데 내가 무시한다는 게 말이 돼? 그리고 W 대학은 그 지역에서 공부 좀 해야 가는 대학인데. 그런데 뭐가 문제라는 거야? 내 말은 자취했던 걸 지금 결혼한 사람도 아냐는 말이지. 솔직히 대학 생활하면서 자취했다고 하면 이미지가 안 좋은 게 사실이니까. 남자친구의 말은 이러했습니다. 집에서 통학한 게 아니라 자취를 했으면 동거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였죠. 그래서 제 친구도 그런 거 아니냐며 뭐라고 하는데 순간 기분이 확 나쁘더라고요. 친구 행실이 평소 어땠냐고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뭘 그렇게 화를 내? 걘 나랑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야. 말을 왜 그렇게 해? 행실이 뭐? 그래, 내가 단어 선택을 잘못한 거 인정할게. 그런데 너는 모르겠지만 사실이야. 자취하면 10명 중 5명은 부모 몰래 동거하는 게 흔하다고. 그래서 지금 결혼할 사람도 그거 다 알고 결혼한 거냐고 물은 건데 왜 그러냐? 아무리 그래도 내 친구를 그런 식으로 얘기하냐? 자취한다고 다 그렇게 사는 건 아니잖아. 수진이 걔는 순진해서 회사 들어가서 남자 처음 사귄 애야. 고등학교 때부터 유명했다고 엄청 조용하고 공부만 하던 애로. 그거야 모르지. 사람 속을 네가 어떻게 다 아냐? 남자친구는 멈추지 않고 제 친구를 계속 안 좋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날 집에 가는 도중 크게 싸우고 중간에서 헤어져서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와서 자려고 누웠는데 남친의 말이 계속 생각이 나서 화가 나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남친의 말대로 그게 다 사실이라 해도 대놓고 제 앞에서 그런 말을 한다는 게 기분 나빴어요. 그런데 그때 문자가 왔습니다. 바로 남자친구였죠. 연우야, 화났어?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할 말도 없고 대꾸도 하고 싶지 않았죠. 그랬더니 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안 받으려다 계속 전화를 하길래 받았는데 여보세요? 여보세요? 연우야, 왜? 화났어? 왜 그래? 내가 자기한테 뭐라고 한 것도 아닌데. 나랑 친한 친구야. 그거 알면서 그런 식으로 말해도 되는 거야? 아니, 왜 그렇게 열을 내? 너도 혹시 자취한 거야? 뭐라고? 나 어디 나온지 몰라서 묻는 거야? 살면서 자취해 본 적 없어. 내 친구를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매도하는 거 기분 나빠. 알았어. 미안해. 어? 미안하다니까. 앞으로 말 조심할게. 내가 생각 없이 나오는 대로 말했네. 내가 대학 다닐 때 주변에서 친구들이 그렇게 지내는 걸 많이 봐서 네 친구도 그런 거 아닌가 싶어서 말해본 거였는데 네가 이렇게 화낼 줄 몰랐어. 남자친구는 이날 저에게 바로 사과를 했고 저는 화가 풀리지 않아 알겠다고 대답은 했지만 한동안 연락도 잘 안 하고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몇 날 며칠 동안 회사 앞으로 찾아와 제 기분을 풀어주려고 노력하더라고요. 1년 넘게 남친을 만나오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서 그랬는지
저는 좀 실망을 크게 했었는데 만날 때마다 사과를 해오니 저도 그냥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내가 대학생 때 그런 친구들 보면서 부모님은 과연 알고 계실까 하는 생각에 화난 적이 많았어. 그래서 나도 모르게 감정이입을 했나 봐.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앞으로는 조심해줘. 내가 네 친구들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나쁘게 말하면 좋겠어? 싫지. 그래서 내가 생각이 짧았다고 했잖아. 그날 이후로 남친은 정말 말실수도 안 하고 제 친구를 안 좋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친구의 결혼식 날이 되어 기분 좋게 예식장에 다녀왔어요. 혹시나 밥 먹는 자리에서 남친이 말실수를 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도 좀 했지만 다행히 조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야, 자기 친구 오늘 정말 예쁘더라. 그치? 평소에 화장을 잘 안 해서 그런지 오늘 최고였어. 나도 결혼식 날 저렇게 예뻐야 할 텐데. 당연하지. 자기는 화장 안 하고 생얼로 신부 입장에도 훨씬 더 예쁠걸? 지금 말이나 못하면. 진짜야. 아, 늦겠다. 나 4시 기차인데. 어머,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얼른 택시 타고 가. 그래야겠다. 내가 도착해서 전화할게. 혹시 나 전화 안 되면 친구 번호 알지, 영민이? 알아. 조심히 갔다 와. 남자친구는 이날 친구의 결혼식을 보고는 또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친구들과 쭉 연락하며 지내지 대학교 친구들과는 자주 연락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와 달리 남친은 대학교 때 친구들하고 우정이 상당한 것 같았어요. 매주는 아니었지만 주말에 지방에 갈 때가 많았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주말에 혼자 시간을 보내야 할 때면 친구를 만나거나 혼자 서점에 가서 책을 보기도 하고 쇼핑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날은 친구 결혼식이라 한껏 꾸미고 나온 날이기도 해서 집에 그냥 들어가기 아쉬워 회사 동료를 만나 분위기 좋은 카페에 가서 수다를 좀 떨었습니다. 결혼식 잘 다녀왔어? 식장도 예쁘고 좋더라. 그런데 그런 황금 같은 주말에 데이트도 안 하고 말이야. 남자친구 지방 갔어. 또? 또라니 친구들이 멀리 있으니까 어쩔 수 없지 뭐. 그래도 한 번 가면 1박은 기본이라며. 기차 타고도 3시간은 걸리니까. 그날 올라오긴 힘들잖아. 그럼 잠은 어디서 자? 친구네서 잔대. 헤이, 무슨 생각하는 거야. 남친하고 친한 친구 이름이랑 연락처도 다 알고 있어. 너도 남친 친구들 같이 만난 적 있어? 아니? 소개해준다고 안 해? 응. 아직 결혼 얘기가 나온 것도 아니고. 이날 직장 동료는 시간 내서 남자친구의 친구들을 꼭 만나보라고 했습니다. 친구들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그 이유보다는 자주 지방에 내려가는 게 이상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여태 의심하지 않았었는데 그건 바로 지방에 내려가서도 저한테 연락도 자주 하고 친구들을 만나서 영상통화를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남자친구한테는 대학 시절 가장 친하게 지냈다는 영민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저하고 따로 연락할 정도로 저와도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남친이 지방에 내려간 날이면 이 친구와 통할 때가 많았습니다. 여보세요? 연우야? 성주가 전화를 안 받는데 혹시 같이 있어? 지금 샤워 중이라 전화 못 받는 모양이네. 나오면 전화하라고 할게. 그래, 알았어. 잘 지내지? 그럼, 그런데 성주 말로는 너네 곧 결혼할 거라는데 맞아? 그런데 아직 양가에 인사드린 건 아니야. 그래, 날짜 잡히면 나한테 제일 먼저 말해주기다. 당연하지. 성주 나오면 바로 얘기할게. 응? 가끔 남자친구가 제 전화를 안 받을 때면 남친의 친구에게 연락하는데 이런 식으로 말해주곤 했습니다. 전화기를 두고 잠깐 편의점에 갔거나 혹은 씻고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딱히 의심할 게 없었어요. 한 가지 조금 서운한 점이라고 한다면 저한테는 같이 지방에 가자는 말을 안 했다는 점이에요. 그래도 나중에 청첩장이 나오면 그거 들고 인사하러 가자고 하길래 알았다고는 했지만 내심 서운한 마음도 좀 있긴 했습니다.
저희는 연애 기간이 거의 3년이 다 되어갔고 나이도 30이 넘어 슬슬 결혼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특히 저희 집에서는 집에 한번 데려오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하셨어요. 그동안 만나오면서 집 근처에서 잠깐씩 남친의 얼굴을 보신 적은 있지만 집에 정식으로 초대해서 식사를 하거나 길게 얘기를 나눠본 적은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많이 궁금해 하셨습니다. 연우야, 이따 6시 맞지? 맞아. 진짜 우리 아빠 못 말린다. 부모는 다 그런 거야. 네 아빠를 누가 말려. 연진이가 결혼할 남자 데려오는 날도 이랬으면서. 아, 맞다. 기억난다. 그때 아빠가 뭐 입을지 옷장 앞에서 한참 서 계셔서 엄마한테 한 소리 들으시고. 아빠가 언제 그랬어? 어머, 어머. 왜 아니에요? 그날 옷장 안에 있는 옷 죄다 꺼내서 펼쳐놓고 치우지도 않고. 그럼 사윗감이 인사 오는데 아무거나 입고 만나? 저희 부모님은 평소에도 이런 식으로 대화하시는데 제가 볼 땐 너무 귀여우십니다. 물론 부모님께 이런 말을 하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두 분은 사이가 너무 좋으셔서 저도 결혼해서 가정을 꾸린다면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암튼 이날 남자친구가 집에 왔습니다. 예상대로 분위기는 참 좋았습니다. 갈비 좀 더 있나? 그럼요, 많이 했어요. 맛있어요, 어머님. 식당 하셔도 되겠는데요? 아니, 뭐 그 정도는 아닌데 맛있게 잘 먹어주니 고맙네. 엄마, 성주가 입맛이 좀 까다로운데 이렇게 잘 먹는 거 보면 엄마 음식 솜씨 최고라는 거야. 그건 이 아빠도 인정한다. 살면서 밖에서 사 먹는 음식보다 네 엄마가 해준 게 훨씬 맛있으니까. 그럼 연우가 어머님 음식 솜씨를 닮았겠네요? 아, 그건 미안해. 난 요리에 소질이 좀... 언니가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배우면서 잘하는 거지. 닥치면 다 하게 돼 있어. 엄마는 남자친구가 온다고 갈비에 깐풍기에 여러 가지 음식을 많이 만드셨는데요. 이날 나눈 얘기 중에 절반 이상이 음식 얘기일 정도로 인기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날 남자친구가 집에 다녀가고 나서 아빠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방에서 엄마와 말씀을 나누는 걸 들었는데 썩 기분이 좋지는 않았어요. 성격이 서글서글하니 좋아 보이지 않아요? 나도 그렇게 보긴 했는데 뭔가 느낌이... 왜요? 당신은 별로였어요? 집 앞에서 우리 연우 데려다 주러 왔을 때 몇 번 보고 인사는 했었는데 그때는 몰랐거든? 그런데 오늘 보니까 좀... 그러니까 어디가 별로라는 건데요? 그걸 모르겠어. 인상이 나쁜 것도 아니고 밝아서 좋긴 한데 뭔가 느낌이 영 안 좋단 말이야. 저는 그 얘기를 듣고는 아빠한테 여쭤볼까 생각도 했지만 괜히 분위기만 안 좋아질까 싶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아빠도 그날 이후로 남친에 대해서 별다른 말씀은 안 하셨어요. 그로부터 한 달 정도 지나서 저도 남자친구네 집으로 인사를 갔습니다. 긴장한 채로 방문했는데 편하게 있으라며 잘 대해주셨습니다. 남친에게는 누나 한 명의 남동생도 있었는데 식구가 많다 보니 시끌벅적한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너무 조용하면 더 긴장이 됐을 텐데 대화도 끊이지 않아 다행이었어요. 연우는 서울에서 대학 나왔다고? 네. 그럼 집에서 학교 다닐 수 있어서 좋았겠다. 돈도 많이 안 들고. 우리 아들은 자취한다고 집 얻어주고 매달 월세 나가는 거 무시 못했거든. 그리고 남자라 그런지 집에서 밥 해 먹을 생각을 안 하고 툭 하면 나가서 사 먹으니까 식비도 어마어마했다. 정말요? 대학 때 얘기는 잘 안 해서 전혀 몰랐어요. 아유, 말도 마. 그때 내 속 썩인 것만 생각하면. 아, 엄마! 그 얘긴 또 뭐하러 해요? 뭔데? 무슨 일 있었어? 아니, 그냥 멀리 떨어져서 지내니까 엄마가 매일 전화하셨거든. 그런데 내가 몇 번 전화 안 받았다고 저러시는 거야. 그래. 상주 말이 맞아. 매일 집에서 보다가 떨어져 지내려니 걱정이 돼서 나만 속 끓였지 뭐. 얼른 먹어.
차린 건 없지만 맛있게 먹자. 왜 없어요. 음식이 정말 많은데요. 잘 먹겠습니다. 저는 이날 생각보다 편하게 예비시댁에 다녀왔습니다. 남친의 누나라는 분도 참 좋은 분이셨고 부모님 역시 저한테 잘해주셨어요. 아들만 너무 귀하게 키우신 것 같이 보이지도 않았죠. 저희는 정식으로 인사까지 드린 뒤 종종 양가에 가서 시간을 보낼 때가 많았습니다. 결혼 얘기도 해야 했고 특히 예비시댁에서는 저한테 자주 놀러 오라고 하셔서 찾아갈 때가 많았죠. 그리고 얼마 뒤 드디어 상견례를 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언니랑 형부도 왔고 혹시나 늦을까 싶어 저희 가족은 아침 일찍부터 준비 후 빠르게 상견례 자리에 도착했습니다. 우리 너무 빨리 왔나? 늦는 것보단 낫지. 그런데 아빠는 어디 가셨지? 여기 식당 사장님하고 얘기 중이실 거야. 아, 맞다. 아빠 단골 식당이랬지? 나도 들었어. 아빠가 무슨 중요한 약속이 있을 때면 여기서 약속 잡으신다며? 맞아. 자주 오는 식당이 편하고 좋지 뭐. 그리고 여기 음식도 맛있고. 저희는 이날 약속 시간보다 40분 정도 일찍 도착했습니다. 급하게 오는 것보다야 나아서 빨리 출발했더니 여유가 좀 있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되자 남자친구 가족들도 도착했습니다. 가족끼리는 처음 만나는 자리라 처음에는 좀 어색하긴 했지만 결혼 얘기가 나오면서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어요. 연우가 아주 야무져요. 신혼집도 둘이 받은 곳이 있다고 해서 가봤는데 좋은 곳으로 결정했더라고요. 사부인도 보셨죠? 네네. 저번에 같이 가서 봤는데 좋더라고요. 둘이 번 돈으로 결혼한다고 하니까 지켜보고는 있는데 이래도 되나 모르겠어요. 저도 처음에는 지원을 좀 해줄 생각이었는데 이렇게 준비하는 것도 두 사람한테는 좋은 경험이겠다 싶네요. 맞아요. 저랑 생각이 비슷하시네요. 그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아빠의 표정은 그리 밝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약간 긴장을 하셔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아빠도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날 신혼집이나 예식장, 혼수, 예물까지 모두 얘기를 나누고 크게 이견 없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남자친구는 이대로 결혼식만 올리면 아무 문제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특히나 저는 이 결혼에 대해서 큰 기대를 하고 있었죠. 누구보다 잘 살 자신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결국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상견례가 끝나고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려는데 아빠가 표정이 계속 어두우셔서 제가 여쭤봤어요. 아빠, 아까부터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어? 아니야. 얼른 나가자. 아빠는 별 말씀 없이 아니라고만 하셔서 제 마음이 더 좋지 않았습니다. 이런 기분을 느낀 건 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엄마와 언니 그리고 형부까지 모두 아빠의 기분을 살피고 있었죠. 그럼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네, 조심히 가세요. 그리고 전화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럼 먼저 가볼게요. 네, 들어가세요. 연우야, 이따가 전화할게. 알았어. 운전 조심하고. 식당 밖에서 인사를 하고 저희도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데 아빠가 다시 식당 안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뭔가 놓고 온 게 있으신가 해서 같이 따라 들어갔는데요. 글쎄, 그게 아니었습니다. 사장님이 보시기에 우리 예비 사위가 어떻던가요? 아빠, 무슨 그런 질문을 해. 연우야, 잠깐만. 여기 사장님이 관상을 정말 잘 보셔. 뭐? 아빠! 아까 오며 가며 봤는데 이런 말을 해도 될지. 괜찮아요. 말씀해 주세요. 저도 느낌이 좀 이상해서 그러니까. 여자가 좀 있어 보이네요. 바람필 관상이에요. 역시. 저는 이날 식당 사장님의 답변을 듣고는 그 자리에서 입을 틀어막았는데요.
처음에는 남자친구를 봤으면 얼마나 봤다고 저렇게 외모만 보고 평가하나 싶어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관상이라는 게 뭐 100% 정확한 건 아닌데 눈썹 모양도 그렇고 눈꼬리도 그렇고 좀 알아보고 결혼을 시키는 게 어떨지. 아까 보니 웃는 얼굴도 좀 그랬어요. 저는 아빠와 식당 사장님이 서로 나누는 대화 내용을 듣고는 기분이 나빠서 바로 밖으로 나왔습니다. 영문을 모르던 엄마와 언니 그리고 형부는 저에게 왜 그러냐고 해서 그대로 얘기를 했는데 다들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몇 분 뒤 아빠가 나오자 저희 가족은 아빠에게 다들 뭐라고 했죠. 아니 여보, 왜 그래요? 이 좋은 날에. 일단 집으로 가자. 저희는 집에 가는 차 안에서 아무 얘기도 안 했습니다. 언니와 형부는 그 길로 집으로 바로 갔고 집에 도착 후 저는 아빠에게 화를 냈어요. 아빠, 거기 식당 사장님이 관상가도 아니고 그런 걸 왜 물어봐? 연우야, 화만 내지 말고 아빠 말도 좀 들어봐. 기분 나빠. 아빠의 말씀을 들어보니 식당 사장님이라는 분은 관상을 잘 보기로 유명한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냥 얼굴 보고 대충 얘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소름 돋게 정확하다고 하셨죠. 그래서 그동안 아빠가 사업하시면서 거래처 사장님들을 만나야 할 때면 그 식당에서 꼭 식사를 하셨다고 해요. 아빠도 처음에는 관상 그런 거 미신이어서 안 믿었는데 식당 사장님의 관상 보는 능력으로 사업에 문제가 될 뻔한 거래처를 잘 거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믿을 수밖에 없게 되었고요. 아무리 그래도 겉모습 하나만으로 그 사람을 판단한다는 그 자체가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결혼 전에 한번 알아봐서 나쁠 건 없잖아. 나보고 성주 뒷조사라도 하란 말이야? 뒷조사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너 여태 성주 친구들 만나본 적 없다며? 회사 사람들은 만난 적 있어. 고등학교 친구들 몇 명도. 그런데 더 친한 친구들은 지방에 있다며. 그 대학 친구들 말이야. 그리고 지방에 너무 자주 가는 것도 좀 이상하지 않아? 아빠는 엄마랑 결혼할 때 모든 친구들 다 만나보고 결혼했어? 그게 아니라 확인해봐서 나쁠 건 없다 이거야. 결혼이 장난도 아니고 거기다 아빠도 성주 그 친구 인상이 썩 좋지는 않았어. 내내 웃고 있어서 누가 보면 인상 좋다고 하겠지만 아빠가 보기엔 바람기가 많아 보였다고. 우유부단한 성격도 그렇고. 저는 그날 이후로 아빠와 얘기를 잘 안 했습니다. 사실 저도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볼 만도 한데 갑자기 관상 얘기를 하고 외모만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려고 하시니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요. 남자친구한테 괜히 미안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건 다 미신이라고 하면서 아빠와 다투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을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환영받는 결혼식을 올리고 싶었는데 아빠가 저렇게 나오시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예정대로 결혼 준비를 하며 지냈습니다. 상견례를 하기 전 이미 어느 정도 결혼 준비를 하고 있던 중이었고 결혼 날짜가 잡히고 청첩장까지 나왔기 때문에 저는 친구들은 물론 회사 사람들한테도 결혼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청첩장을 줘야 한다는 이유로 지방에 또 내려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도 같이 가고 싶다고 했어요. 나도 갈래. 저번에 그랬잖아. 청첩장 나오면 같이 가서 대학 친구들한테 소개시켜준다고. 아, 근데 이번에는 그냥 올라올 거라 금방 갔다 올게. 아직 결혼식까지 시간도 있는데 다음에 같이 가자. 내가 이번만 가고 안 갈 것도 아니고. 나도 이제 결혼 준비하고 친구들 만나려면 주말에 시간 내기 어려워. 당일에 다녀올 거면 나는 더 좋은데 같이 가면 안 돼? 남자친구는 제가 계속 같이 가자고 하는데도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혼자 다녀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혼 전에 몇 번 더 대학 친구들과 모임이 있을 거니까 그때 가자고 하더군요. 이러는데 제가 더 어떻게 더 말하겠어요? 다녀오라고 하고 보내줬죠.
사실 이미 결혼한 친구들을 봐도 배우자가 될 사람의 친구들을 다 만나보고 결혼하진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남친의 대학 친구들을 만나진 않아도 됐지만 한 달에 두세 번은 내려가서 만날 정도로 친한 친구들이니 궁금하기도 해서 보고 싶었던 건데 혼자 간다고 하니 좀 서운하더라고요. 그런데 평소와는 달리 남자친구가 이날 연락이 안 됐습니다. 보통 지방에 가는 날이면 기차 안에서 그리고 도착 후 기차에서 내려서 저에게 꼭 전화를 했거든요. 거기다 영민이라는 친한 친구네 집에 도착했다고 꼭 전화를 해주던 남친이었는데 이날은 전혀 그런 연락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몇 번이나 전화를 걸었는데 안 받는 게 좀 이상했죠. 그날 저녁에 다시 올라와야 하니 바쁜가 보다 싶어 좋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남자친구의 절친에게서 전화가 걸려왔거든요. 여보세요? 영민아. 너 서운하다. 뭐가? 날짜 잡히면 제일 먼저 나한테 연락 주기로 하지 않았냐? 맞다. 미안해. 나도 정신이 없어서. 성주 이 녀석도 바쁜지 통 연락이 없고 말이야. 오늘도 둘이 데이트하냐? 저는 순간 뭐지 싶었습니다. 남친이 지방에 갈 때면 이 친구가 미리 알고 있어야 했거든요. 꼭 만나고 오는 친구라 들었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떠보기로 했어요. 결혼 준비하려면 매일 만나야지. 좋을 때다. 내가 뭐 선물해 줄 건 없어? 밥솥이나 뭐 그런 거. 없어. 우리 다 저렴한 걸로 사기로 했거든. 그런데 이따가 성주 언제 만나기로 했어? 나 뭐 좀 물어볼 게 있는데 아침부터 전화를 안 받더라고. 전화를 안 받아? 그럼 내가 이따 만나서 전화라고 할게. 그래 알았다. 데이트 잘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이건 좀 아니다 싶었어요. 뭐 다른 친구만 만나고 올라올 계획일 수도 있었겠지만 저에게는 분명히 영민이라는 친구한테 차까지 빌려서 이동할 거라 했으니 수상했습니다. 저는 그 길로 바로 표를 끊어 남자친구가 졸업한 대학교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가는 내내 남친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안 받았어요. 처음에는 신호가 가더니 결국 꺼져 있었죠. 그리고 아빠가 하신 말씀도 생각이 났습니다. 이렇게 연관 지으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왜 안 좋은 예감은 항상 들어맞는 건지. 이날 저는 지방에 내려가 못 볼 꼴을 보게 되었습니다. 3시간이나 걸려 남친의 대학교로 도착했는데 그때 마침 남친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여보세요? 연우야. 전화 많이 했었네. 배터리가 나가서 몰랐어. 그래? 지금 어디야? 나 이제 친구들 만나고 있지. 그래? 알았어. 잘 만나고 와. 나 친구들 만나고 바로 서울 갈 거라서 핸드폰 충전 못 할 거야. 혹시 이따가 전원 꺼져 있으면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응. 저는 아무렇지 않게 전화를 받았는데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남친의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죠. 연우야. 나 지금 대학교 정문에 있는데 나올 수 있어? 어느 대학교? 너랑 성주가 졸업한 대학교. 뭐? 여기로 왔다고? 성주랑 같이 온 거야? 나 혼자 왔어. 성주한테는 아무 연락하지 말고 일단 나와. 그렇게 저는 한참을 기다려 남친 친구와 만났습니다. 통화는 자주 해서 편한 사이였지만 얼굴을 본 건 이날이 처음이었어요. 야, 이렇게 만나니까 뭔가 이상하다. 그런데 여기까지 어쩐 일이야? 혼자 온 거야? 성주 어디 있어? 야, 그걸 나한테 물으면 어떡해? 여기 온다고 하고 갔어. 그리고 내내 전화도 안 받았고. 정말? 나한테는 아무 연락도 없었는데 우리 집에 오지도 않았고. 솔직히 말해. 걔 여기 오면 뭐하고 다녀? 정말 친구들 만나는 거 맞아? 남친 친구는 처음에는 맞다고 했지만 제가 캐물으니 결국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성주가 친구들 만나고 있다고 했으니까 너네 대학 동기들 중 항상 만나는 친구 있을 거 아니야. 아무한테나 전화 걸어봐. 빨리! 야,
갑자기 왜 그래? 너까지 나한테 이럴 거야? 네가 진짜 성주 친구면은 솔직하게 말해. 걔 친구들 만나러 여기 내려왔던 거 아니지? 그러자 한참을 가만히 있더니 미안하다. 나도 양심에 찔려서 더는 못하겠다. 뭐? 분명히 정리한다고 했는데 여기 와서 나한테 연락도 없는 거 보면 또 거기 간 것 같아. 무슨 정리? 빨리 말 안 해? 그러면서 저에게 주소를 하나 알려줬는데 그 집으로 찾아갔더니 원룸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배를 눌렀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나온 사람은 바로 남자친구였습니다. 여기서 친구 만나고 있었어? 연우야, 여긴 어떻게 왔어? 나도 너 친구들하고 같이 만나고 싶어서. 그런데 그때 남친 뒤에서 어떤 여자가 얼굴을 빼꼼히 내미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문을 확 잡아당겨서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안에는 남자친구와 그 여자 둘뿐이었고 두 사람 모두 잠옷 차림이었습니다. 누구야? 그게 친구야. 대학 때 친구. 안녕하세요. 저 성주랑 결혼할 사람이에요. 청첩장 주러 여기 내려왔다고 하던데 청첩장은 받으셨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서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 남친은 그동안 지방에 내려왔던 이유가 친구들을 만나기 위함이 아니라 저 몰래 대학 때부터 사귀고 있던 여자를 만나러 온 거였습니다. 남친 친구는 이제 그만 정리하라고 계속 말렸다는데 말을 듣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남친이 좀 도와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자기랑 같이 있는 것처럼 저와 통화를 하며 알리바이를 만들어 주었던 겁니다. 야, 박성주. 말 좀 해봐. 저 여자가 그 유명한 네 대학 동기 동건녀야? 이름은 정민지. 네가 그걸 어떻게... 사람 바보 만드니까 어때? 기분 좋니? 이제 곧 나랑 결혼하니까 마지막으로 이별 파티라도 하고 있던 거야? 이게 다 뭐야? 촛불이며 와인이며. 내가 분위기를 깬 모양이구나. 좀 어이없었던 건 남친이 저 몰래 만나고 있던 여자는 저를 이미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남친이 사진으로 보여준 건지 제 얼굴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죠. 남친은 그 상황에서 저한테 용서를 빌어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그 여자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저한테는 서울 가서 다시 얘기하자고 하더군요. 이러니 눈 안 돌 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열받아서 테이블에 놓여있던 음식을 집어던졌고 와인잔을 들어 남친과 그 여자 얼굴에 부어버렸습니다. 뒤이어 남친 친구가 그 현장에 도착했는데 너 이 자식, 친구끼리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내가 진작에 그만하라고 하지 않았냐? 내가 알아서 한다고 했잖아. 어떻게 여길 알려줘? 야, 아무리 네가 내 친구라도 이건 아니지. 너네 청첩장까지 나왔다면서 이게 맞아? 난 이해 못해. 연우한테 할 짓은 아니잖아. 나는 이제 빼줘. 나 중간에서 입장 난처하게 하지 말고. 아무리 내가 너랑 오래 봐온 친구라 해도 지켜줄 게 있고 아닌 게 있다. 더는 못하겠다. 연우 씨 얼굴 어떻게 보라고 나한테 이래. 난 할 만큼 했어. 그럼 우리 민지는? 남자친구 안중에 끝까지 저는 없었습니다. 저는 저 얘기를 듣고는 현관에서 다시 들어와 남자친구 뺨도 세게 때려줬습니다. 저는 그 길로 서울로 올라왔고 늦은 시간이었지만 바로 예비시댁에 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파혼한다고 얘기했죠. 아니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야? 파혼이라니. 너희 싸웠어? 우리 성주는 어디 가고 혼자 와서 이러는 거야? 어? 그건 어머님이 직접 물어보시고요. 저는 이 결혼 못하니까 그런 줄 아세요. 다짜고짜 이게 뭐 하는 거야? 저는 그 여자네 집에서 두 사람을 찍은 사진을 남자친구 가족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건 가족들도 그 여자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니 이놈이 아직까지 정리를 안 한 거야? 세상에. 설마 아는 사람이에요? 어머님도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이 사진은 언제 찍은 거야? 아니 어떻게 찍었어? 방금 그 여자네 집에서 오는 길이고 하도 수상해서 따라 내려갔는데
그 여자랑 같이 있길래 뒤집어 엎고 올라오는 길이에요. 얘기를 들어보니 남자친구가 지방으로 대학교를 가게 되면서 자취를 하게 되었고 그때 같은 대학교 여학생하고 눈이 맞았다고 했습니다. 부모의 촉은 무시할 수 없다고 하면서 느낌이 이상해 연락도 안 하고 내려갔더니 어떤 여자랑 같이 살고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그날 내가 성주 멱살을 잡고 끌고 왔어. 그래도 말을 안 듣더라고. 결국 아버지가 학비 지원도 안 해주고 용돈도 안 주고 경제적으로 일체 도움을 안 줬는데 그랬더니 그제야 헤어졌지. 그래서 우리는 그때 다 정리한 줄 알았어. 일주일에 한 번은 아들 사는 집에 가서 자고 왔는데 아무리 확인해봐도 여자가 있다간 흔적이 없어서 그런 줄 알았다고. 그리고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바로 집 정리하고 서울 올라와서 취업했고. 그럼 대학생 때부터 여태까지 계속 만났었다는 거네요? 일단 우리 성주 어머니 얘기나 들어보자. 응? 아니요? 들을 말 없어요. 설마 그때부터 계속 만난 거겠어? 그럼 너랑 만나지도 않았겠지. 최근에 잠깐 다시 만난 게 아닐까? 어머님 말씀대로면 그건 괜찮다는 거예요? 아니지. 그것도 잘못했지. 그런데 됐고요. 이 결혼 절대 안 할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준비했던 거 저는 책임 못 져요. 알아서 하세요. 그 길로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빠한테 이 사실을 다 얘기하고는 엉엉 울어버렸습니다. 엄마는 제 얘기를 들으시고는 못 믿는 눈치셨고 아빠는 전부터 의심을 하고 계셔서인지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빠 말이 맞았어.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없었나 봐. 내 이 자식 가만두나 봐. 사돈댁이 어디야? 얼른 주소 말해. 가지 마. 거기 뭐하러 가? 속일 걸 속여야지. 여자가 있었으면서 무슨 생각으로 결혼을 한다는 거야? 그런데 1시간쯤 지나서 남자친구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시간을 보니 다음 기차를 타고 바로 서울로 온 것 같았어요. 아니 어떻게 자네 이럴 수 있어? 우리 연우 말이 다 사실이야? 죄송합니다. 연우랑 얘기 좀 하고 싶은데 그래 말해보게. 무슨 생각이었나? 정리하려고 했어요. 정말입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나도 사진 봤어. 그게 정리하려고 만난 모습인가? 어? 연우야 진짜야. 그만 끝내자고 말하려고 갔는데 걔가 마지막으로 저녁이나 같이 먹자고 하길래 그래서 잠옷 입고 분위기 내가며 저녁 먹은 거니? 더러우니까 이 손 치워! 그리고 당장 꺼져. 연우야 그러지 말고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헛소리 하지 마. 손 놓으라고. 남자친구가 제 손을 놓아주지 않자 결국 아빠는 남친의 옷을 잡아 끌고 집 밖에까지 끌고 나갔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다 쳐다보는데도 길바닥에서 무릎을 꿇고 아빠한테 용서를 빌었는데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아마 남자친구네 집에서는 손해가 컸을 거예요. 신혼집 계약도 해놓은 상태였고 여행사에 돈도 보냈고 거기다 예물에 식장에 또 예복까지. 저는 금액을 1원 하나 빠지지 않고 돌려달라고 내역서를 보냈습니다. 시모가 될 뻔했던 남친의 엄마는 저희 집에 찾아와 죄송하다 사과를 하며 어떻게든 예정대로 결혼을 시키자고 했지만 저희 부모님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며 듣지도 않으셨어요. 저는 그날 남친에게 욕 한 바가지 시원하게 해주고 보내버렸습니다. 지금도 이때만 생각하면 참 아찔한데요. 제가 아빠의 염려에도 그대로 결혼을 했더라면 그리고 나서 이 사실을 알았다면 더 끔찍했겠다 싶더라고요. 저희는 그렇게 파혼을 했고 전 남친 집안에서 돈도 돌려받았습니다. 어떻게든 안 주려고 하는 걸 아빠가 법적으로 따지고 들자 그제야 돌려주더라고요. 그날 이후 저와 아빠는 식당 사장님을 찾아 감사함을 전했습니다. 아휴, 제가 말한 게 잘한 건가 싶네요. 무슨 그런 말씀을. 잘하셨어요. 처음에 저는 안 믿었는데 결국 사장님 말씀이 맞았잖아요. 나도 그런 얘기 잘 하는 편은 아닌데 유독 느낌이 안 좋았어. 그래서 연우 네 앞에서 대놓고 그렇게 말한 거고. 연애를 오래 해서 힘들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쉽게 이겨낸 것 같았습니다. 전 남친은 저와 헤어지고 나서
몰래 만났던 여자와는 정리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몰래 만나면서 또 다른 여자와 결혼 준비를 할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 암튼 저는 헤어졌는지 계속 만나는지 관심도 없어서 전 남자친구의 번호도 지워버렸습니다. 지금 저는 이별의 아픔을 이겨내고 너무나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혹시나 관상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저 역시 100% 믿지는 않습니다. 또한 인상이 좋지 않았다고 그 사람을 안 좋게 평가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누군가를 만날 때는 그 사람의 됨됨이를 꼭 제대로 알아보셨으면 합니다. 그럼 저의 사연을 여기서 마칠게요.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